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뒤 하루 종일 조사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서울 구치소에 구금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밤사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머물렀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떤지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승재 기자, 윤 대통령은 계속 구치소에 구금돼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이곳 서울구치소 정문으로 들어간 게 어젯밤 9시 50분이었으니까 현재 구금된 지 약 8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경호 차량에 탑승한 채로 이곳 정문을 통과했기 때문에 구금되면서 별도의 메시지를 발표하지도 공개적으로 모습이 노출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10시간 40분에 걸친 공수처 조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향하는 차량 안에서 카메라에 포착된 윤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밤사이 구치소 내부의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홀로 머물렀습니다. 방 안엔 책상 겸 밥상과 화장실은 물론 접이식 침구류, 텔레비전 등이 설치돼 있는데 윤 대통령은 아직 자신과 관련한 뉴스특보를 시청했는지 등은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젯밤 서울구치소 앞엔 공수처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 중 일부가 몰려왔습니다. 체포영장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구호를 외쳤는데 여전히 10명 안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구금된 건 처음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절차가 궁금한데요. 언제까지 그곳에 머물게 될까요? 네, 그건 공수처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지만 공수처는 일단 오늘도 윤 대통령을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정확한 시간은 나오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출석하려면 다시 이곳 구치소 정문을 통해 경호 차량이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1차 갈림길은 체포 시한인 48시간, 즉 내일 오전 10시 33분입니다. 공수처는 이때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영장이 청구되고 법원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윤 대통령은 최장 20일 동안 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채 공수처와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곳 서울구치소에선 그동안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생활을 했고 지금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조국 전 대표가 수감돼 있습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 관저나 사저가 아닌 구금시설에 머무는 일이 이번이 처음인데 이런 상황을 미리 대비한 경호 규정 또한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경호처와 구치소 측은 구체적인 경호 방법 등을 놓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에서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이번엔 1차 조사를 마친 공수처로 가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조사 내내 진술을 거부했죠. 오늘 이루어질 2차 조사는 어떻게 진행될지 현장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솔립 기자, 오늘 조사는 언제 시작될까요? 당장 이른 아침부터 조사가 시작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공수처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한이 내일 오전으로 다가온 만큼 오늘 오전 중에는 2차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어제 1차 조사는 바로 제 뒤로 보이는 공수처 건물 338호에서 이뤄졌습니다. 3층 조사실 주변에는 경호원들도 배치됐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변수가 없는 한 오늘 2차 조사도 이곳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체포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내일 오전 10시 33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오늘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10시간 넘게 이뤄진 조사 내내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기보다는 바로 구속영장 심사 단계로 넘어가는 게 낫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조사가 끝났다는 공수처 공지가 나오자마자 1분 만에 경호 차량을 타고 구치소로 떠났는데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진술조서 열람에도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했는데 이 말대로라면 서울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윤 대통령 측은 한편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다고요? 네, 어젯밤 9시 47분,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로 향할 때쯤 윤갑근 변호사가 체포 적부심 청구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체포 적부심은 청구하지 않겠다는 게 그동안 윤 대통령 측 입장이었는데 입장을 번복한 겁니다.
게다가 영장이 발부된 서울 서부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에 적부심을 청구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줄기차게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공수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적법한 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법이니 영장을 발부하지도 않은 중앙지법에 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서부지법 3명의 판사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요. 대법원 법원 행정처장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신문 기일과 장소를 통지해야 합니다. 통상 오후에 접수된 사건은 다음 날 오전에 심사가 이뤄지는데 이번에는 늦은 오후에 접수된 것으로 보여 아무리 빨라도 오늘 오후에야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히 공수처 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과는 달리 계속 목리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조서에 날인도 하지 않았는데요. 검찰총장까지 지낸 윤 대통령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지연 전략은 다 해보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오늘 공수처의 2차 조사 상황에 따라서 구속영장 청구 시점이 결정될 텐데요. 구속 여부에 대한 윤곽이 나오는 이번 주말이 12.3 비상계엄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조희영 기자입니다. 2025년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시각입니다. 체포 시한은 48시간. 윤석열 대통령은 금요일 오전 10시 33분까지 붙잡아둘 수 있습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윤 대통령은 법원 영장 심사에 출석한 뒤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체포 대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다만 법원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법원에 구속영장도 청구한다고 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서울 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고 반발해온 만큼 거부 의미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이번 주말이 12.3 비상계엄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최장 20일 동안 구속 상태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20일 안에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공수처 열흘, 검찰 열흘 정도 나눠 조사한 뒤 검찰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윤 대통령 기소 시점은 다음 달 초입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로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 재판이 시작되면 헌재 탄핵 심판도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 혐의가 상세히 적힌 공소장이 헌재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 기일이 열릴 예정입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한창 조사를 받던 중에 윤 대통령 대리인이 돌연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오늘부터는 당사자 없이도 재판 진행이 가능한 만큼 기각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유소영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 재판을 하루 앞둔 어제 오후 윤 대통령 측이 돌연 헌법재판소에 기일 연기 신청서를 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서 한창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오전부터 야간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데다 피청구인이 감금된 상태에서 헌재가 변론기일을 여는 것, 변론기일 출석이라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를 댄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던 건 윤 대통령입니다. 그제 1차 기일은 윤 대통령이 신변 안전 우려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4분 만에 끝났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오늘 2차 기일부터는 당사자 출석 없이도 변론 절차가 진행됩니다. 실제로 오늘 예정된 양측 주장 설명, 그리고 증거, 증인 채택 결정 모두 윤 대통령 없이 대리인 참석만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절차들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 각종 서류 수치를 거부하면서 첫 변론 기일은 국회 탄핵소추 가결 31일 만에야 열렸습니다. 이번 연기 신청 역시 사실상 탄핵 심판 지연 전략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수사받을 때는 탄핵 심판을 가야 된다. 탄핵 심판 받을 때는 수사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꽃놀이패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윤 대통령 측은 1차 변론 전날에도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내면서 재판에 제동을 걸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정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7명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 신청을 기각했고 윤 대통령 측이 이의 신청한 기일 일괄 지정 등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오전 중 회의를 통해 윤 대통령 측 요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C 뉴스 유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는 이제 본격적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집중 조사합니다. 질문지를 200쪽 넘게 준비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김현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영장에 적힌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죄명은 내란 우두머리입니다. 윤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의 정점이라는 게 공수처 판단입니다. 물어볼 질문도 많습니다. 질문지가 200쪽이 넘습니다. 책 한 권 수준입니다. 혐의 입증의 핵심은 윤 대통령이 국회 장악과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느냐입니다.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 검찰 공소장에 보면 윤 대통령은 수도방위 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특전 사령관에게는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닥달했습니다. 체포조도 실제로 움직였습니다. 공수처는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 3명부터 잡으라고 한 지시 윗선이 윤 대통령인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일부 극우 세력들이 주장하는 망상적 부정선거 주장이 어떻게 이번 계엄 선포의 배경이 됐는지도 물어볼 예정입니다. 선관위 전산 서버 탈취, 선관위 직원 체포와 구금, 부정선거 전담수사단 설치 계획도 윤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구상했는지도 조사의 초점입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이 수도방위 사령관에게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무력화 뒤 만들려고 한 비상입법기구의 정체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비상계엄을 언제부터 모의했는지도 공수처가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모두 무시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도 캐물을 방침입니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국무회의 심의도 없었습니다. 공수처에는 우선 48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모의 실행, 실패 이후까지 모든 계엄 과정에 드러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공수처는 이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기반을 다진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